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와 블록체인의 관계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이라고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루나 코인과 관련된 그 결제 서비스이고, 그거는 또 테라라고 하는 전체 생태계에서의 또 일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뭐 질문이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에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칭 채널 같은 거를 항상 조심해 주시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영상의 그 링크로만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행 계좌와 연결시킨 일종의 체크카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어떤 점 때문이냐면, 차이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할인을 좀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차이에 가입하기 위해서 초대장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초대장이라는 게 뭐 두 명, 뭐 1인이 두 개 정도 이렇게 발송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초대장을 뭐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대장 이벤트를 실시하는 이런 식의 좀 희소 가치가 있는 이러한 게 이제 차이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희소 가치를 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번개라고 하는 것이 적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번개가 적립을 하면, 즉 뭐 5만 원을 그 토탈 그 결제를 하면 풀로 이제 다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번개를 적립하고 그 번개 개수에 맞게 어떻게 할인을 받는 뭐 이런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차이 부스트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마다 바뀌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어느 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를 이제 결제할 때 50%를 캐시백 해준다. 단 이제 최대 7,500원까지 캐시백을 해준다.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번개가 15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경쟁적으로 각 플랫폼에서 뭐 이벤트도 되는 거죠. 이벤트도 되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할인을 때려주니까 내가 뭔가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크카드이지만 사람들이 조금 신용카드를 뛰어넘는 혜택 때문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제 이런 차이와 관련된 좀 뭐 이상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 이제 할인되는 원리를 좀 보시면 여기 뒤에 이제 블록체인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블록체인 중에서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여기가 먼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체크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은행에서 내 계좌가 있는 이러한 체크카드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먼저 은행에 있는 원화를 테라 KR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상품 판매자에게 정산을 할 때, 상품 판매자 입장에서는 테라 KRT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원화로도 받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좀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굳이 뭐, 왜 이거 원화를 테라 KRT로 바꿨다가 또 테라 KRT를 원화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관련된 것들은 조금 이제 차후에 좀 그 세밀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수수료 대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저렴한 수수료로 이제 거래가 할 수 있는 블록체인상의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벤사라든지 기존의 이제 결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중간자를 거치다 보니까 대금이 그 결제되는 시일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산한 다음에 그 실제 상품 판매자가 받게 되는 시간까지가 오래 걸렸는데, 그것들을 이제 확 단축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점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테라 KRT라고 하는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루나라든지 아니면 테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연관돼서 만들어진 게 이제 차이
카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도 사실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분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좀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USDT, USDC, BUS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USD를 받아서 뭐 그 달러화를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뭐 1대1로 발행을 해준다. 라는 이러한 그 논리를 갖춘 게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그 다른 게 담보물 기반의 스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다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이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을 담보로 받습니다.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아가지고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담보물 처리를 해주면 그거를 이제 다이를 발행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담보물 기반 스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게 이게 오타고네요. 근데 시뇰리지 기반의 스테이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테라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뇰리지라고 하는 그 기반이 기존의 이제 담보물이나 뭐 법정화폐 기반이랑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뇰리지 기반의 스테이블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스테이블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 테라 여기에서는 뭐 UST라고 해볼게요. UST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요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변동성이 있는 루나라는 코인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상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는 1USD라는 가치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 이 UST의 가치도 약간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시장에서의 이런 동화가 풀리고 적고간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될 텐데 이것들을 루나라고 하는 이 변동성이 있는 코인을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즉 UST가 시장에 많이 풀려가지고 실제 UST의 가치가 1US 달러보다 가치가 낮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루나를 가지고 UST를 사서 오면 1USD만큼의 가치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UST가 점점 이렇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루나를 가지고 와서 UST로 이렇게 발행이 되니까 시장에서의 UST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또 이 가격이 UST라는 가격이 달러와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있어가지고 UST의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는 즉 이제 US 달러 대비해서 가격이 비싸게 되면 반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루나로 발행을 해버리는 이 반대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된다. 즉 UST의 스테이블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주는 게 이제 이런 시뇰리지 기반의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최근까지는 좀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영상의 첫 번째 목적 자체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좀 한번 살펴보고 후속 영상에서는 각각의 이제 요소별로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테라 이렇게 결국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각국의 결제 시스템 각 이러한 결제 시스템을 좀 대체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그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요. 이 테라 스테이션 쪽에 가면 결국은 첫 번째는 이제 지갑 관련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수합 기능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러 파이낸스라는 게 또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미국 주식 가격하고 요거를 이제 미러드 자산해서 이제 미러드 에셋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국 주식과 묶어가지고 LP를 공급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디파이 서비스를 이제 미러 파이낸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서비스는 담보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이러한 서비스인데요. 요것들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테라 생태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테라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구성이 이렇게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디파이를 기존에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약간은 좀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압이라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 수압이라는 요소에서
지원을 하는 게 이제 KRT는 이제 원화와 패킹 패거드된 이런 게 KRT라고 보시면 되고, MNT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몽골 이게 화폐라고 합니다. 몽골 화폐인 거고, UST는 더 잘 아실 거고, 또 SDT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IMF에서 발행하는 5개의 주요 통화를 합쳐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SDR이라고 하고, 그거에 패킹된 걸 이제 SDT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KRT, MNT, SDT, UST 전부 다 이것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루나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루나라고 하는 것들을 본딩시켰다는 게 묶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산이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비루나인데, 요거는 뭐 저희가 클레이 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클레이와 S클레이 관계 정도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조금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루나가 클레이라고 본다면 비루나 같은 경우에는 S클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미러 파이낸스라는 서비스였는데요. 미러 파이낸스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클레이 스왑 해보신 분들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가 결국 두 가지의 암호화폐 자산들을 예치를 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드 파밍을 한다, 이런 서비스였잖아요. 거기서 KSP를 얻었죠. 그런데 이제 미러 파이낸스는 거기에 제공되는 담보물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현실에 있는 미국 주식, 나스닥 주식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해외 계좌를 투지 않고도 내가 거기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자산들을 디지털 상으로 가져왔고, 그 디지털 상에서 가져온 그 자산과 UST라고 하는 테라에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묶어가지고 내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그 유동성을 공급해서 얻는 이득이 이제 미러라는 코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몇 가지 또 APR들도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뭐 MVIXY 이거는 이제 미러드 된 VIXY라는 이게 지수거든요. 이게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아실 게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미러드 게임스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러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미러드 트위터, 그 다음에 미러드 뭐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내려보면 미러드 테슬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에 관심 있다, 내가 좀 관심 있는 해외 주식도 있는데 그거를 직접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가 힘들 것 같은 분들은 이 미러 파이낸스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스왑도 가능해요. UST를 가지고 와서 다른 자산들을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그럼 사서 그냥 보유만 하면 내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와 동일한 그 형태가 되는 건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유동성으로 공급해가지고 LP로 공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이자농사를 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자농사를 또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또 비영구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미러 파이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 드릴 거는 이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대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담보로 잡아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 루나를 본딩시킨 이제 비루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코인이 되는 건데요. 이게 완전히 같진 않지만 이게 클레이와 S클레이 정도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트라는 곳에 가서서 내가 루나를 가지고 있으면 루나 개수를 적고 발행을 민트를 하면 누르게 되면 여기 밸리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하게 되면 5개를 발행을 하면 이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0.49개 이런 식의 비루나가 내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비루나가 가지게 되면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담보로 제공했다는 게 보이죠? 비루나를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제가 총 제공한 게 17,000개 정도를 지금 제공했나봐요. 17,000개를 제공했는데, 요거를 이제 제공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UST를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우리가 LTV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개 담보물을 몇 프로까지 인정해 주냐라는 게 있는데, 비루나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원이다. 개당 만원이다. 쳐볼게요. 그럼 개당 만원이면 내가 이거를 비루나를 한 개를 이제 담보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얼마치까지에 이걸 $10,000 그냥 만원 하지 말고 이게 10불을 해볼게요. 10불이라고 한다면 얼마치를 이제 빌려주냐면, 처음 맥스로 잡아주는 LTV는 50%입니다.
즉 뭐냐면 담보물의 가치를 내가 50%까지는 인정을 해주니까 처음에 담보를 10불짜리였으면 현 시점에서는 내가 5불까지는 내가 담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담보물의 가치가 10불일 때 5불만큼 인정해 주니까 담보물의 가치가 만약에 9.8불이 됐다. 그러면 여기 50%니까 4.9불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내가 현재 담보물의 가치가 10불일 때 풀로 5불치를 이제 대출을 땡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담보물의 가치가 9.8불로 줄었으니까 이 시스템에서 인정해주는 담보물의 가치도 그 양도 4.9불로 줄어드니까 이거는 이제 청산이 나가게 되는 완전 그 100% 청산 아니고 차익분에 대해서 청산이 나가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출 플랫폼이다 보니까 담보대출 플랫폼이다 보니까 돈을 그 담보로 맡기고 그만큼의 인정받을 수 있게 이 자산 가격, 루나의 가격이 계속 잘 유지되는지 좀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LTV의 50%가 요선이거든요. 즉 97,000불이 LTV의 50%.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 청산이 되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즉 제가 맡겼던 담보물의 가치가 지금은 11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11만 불의 25%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반의 반이니까 한 25% 수준 정도를 지금 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 현재 지금 제가 말한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담보를 맡기고 이거를 빌리게 되면 이율이 발생을 합니다. 즉 이제 UST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데요. 그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 164%입니다. 164%입니다. 이제 조금 뭔가 구미가 당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담보물의 가치만 좀 관리를 잘 한다고 보면 이것들을 담보를 맡기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도 이율이 164%가 되네 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이게 그 비율이 좀 높은 이유는 이게 최근에 루나의 가격이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시장 그 비트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좀 리스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비율이 높은 거고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있는 이러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해서 발행된 UST를 가지고는 뭐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앞에 했던 뭐 미러 파이낸스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내가 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요 내에서 앵커 프로토콜 내에서 UST를 단순하게 디파짓만 해도 18% 정도를 지금 주게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UST 담보로 빌리지 않고 결국 UST만 그냥 스테이블로 가지고 있어도 단일 예치만으로 해도 18%를 이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달러와 거의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 UST를 뭐 구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18%짜리 이율을 받는다라는 것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해보신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 테라 가서 아까 UST를 가지고 루나를 사서 루나를 UST로 바꿔가지고 오면 나는 이제 루나는 없어지고 UST만 가지고 있을 거고 요거를 앵커에 가지고 맡기면 18%씩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테라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고 루나라는 게 어떻게 활용되고 라는 것들에 좀 중점을 맞춰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하고 들어가는 있는 코인도 많고 좀 이게 생소하시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뭐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니 여러분.